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선배에게 자기 개발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어떤 목적으로 자기 개발하는지 물었을 때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답변이 뭔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보기와 관련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동료나 가족, 평소에 여러분이 접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필요하죠. 나머지 내용들은 짧게 보도록 할게요. 환경이 변화하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한 거고, 목표 달성, 그리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공통분모는 뭐죠? 결국엔 1번이에요.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거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냥 사적인 관계가 발전되기 위해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모두가 업무 성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자, 1번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뭐 때문이죠? 새로운 사람과 인간관계를 쉽게 맺는 거, 이건 뭡니까? 사교술에 대한 얘기죠. 그거하고 자기개발에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당연한 얘기죠.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이건 다 맞는 내용인데 요건 살짝 틀어버린 거죠. NCS는 어쩔 수 없이 이론을 그대로 내지는 않습니다. 살짝 뉘앙스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이거 내가 아는 표현인데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안 돼요. 꼭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자, 귀하가 NCS 기반의 자기소개서, 경력, 경험, 기술서. 여러분 이거 쓰시려고 하니까 참 힘들죠. 자기소개서 그냥 자유롭게 하면 안 되냐?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NCS를 기반으로 해서 입사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도 NCS에 맞춰야 되고 경험기술서, 경력기술서도 NCS에 맞춰야 됩니다. 필기도 당연히, 면접도 NCS에. NCS는요, 서류, 필기, 면접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이론들은 필기에만 써먹지 마세요. 서류에도 써먹고 면접 때도 써먹어야 됩니다. NCS식의 표현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죠. 자, 입사 후 포부 항목에 회계 전문 대학원 진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역량개발을 위한 상급 학교 진학. 이게 경력개발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찾아야 되겠네요. 상급 학교 진학. 자, 이론 짧게 보도록 합시다. 1단계는 뭐 하라고 했죠?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직무 정보를 탐색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잘 승진이 되는지, 이 직무가 괜찮은지, 나랑 맞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직무 정보 탐색이에요. 이걸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입사 이후에 뭐 배우고 본인의 적성에 맞춰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입사하기 전에 그 회사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좋아진 게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 회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그런 사이트도 있죠. 그걸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직무 정보를 탐색했으면 그 다음 뭐합니까? 자신과 환경 이해를 합니다. 자신도 이해하고 환경도 이해하고 둘 다 파악을 해야죠. 내 성격과 상관없이 모든 일, 딴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이 될 수는 없겠죠. 경력 목표는 장기 단기를 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입사 후 포부 얘기할 때는 막연하게 잘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장기 단기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죠. 경력개발 전략 수립입니다. 현재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상급학교 진학하고 대학원 가는 것도 결국 경력개발 전략 수립 단계라고 이해하셔야죠. 마지막으로 실행하고 평가하면 되겠죠. 자, 보기 보도록 합시다. 경력개발 5단계가 나와 있죠. 그 중에 대학원 진학 같은 상급 학교 진학은 뭐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바로 4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최사원은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입사 동기 박사원은 그걸 잘 안 해요. 어이구, 부러웠겠네요. 노트 작성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박사원이 노트 작성하면서 스스로에게 했을 질문으로 보기에는 가장 거리가 먼 거. 뭔 얘기냐면, 자, 노트 작성할 때 뭘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유와 개선점, 이거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성찰하는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질문을 왜 합니까?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제대로 됐고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그리고 이 상태 잘 되고 있으면 유지해야겠죠. 잘못되고 있으면 변화해야겠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업무에 대한 성과 향상이 핵심이겠죠. 자, 결국엔 이런 질문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파악해야 됩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업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 보기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성찰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겠죠. 개선해야 될 일이 뭔가? 성찰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겠죠. 어떤 것을 배웠는가? 이것도 성찰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데, 요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과연 개선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건 뭡니까? 그냥 잘잘못 따지는, 책임의 경중 묻는, 별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따져봐야 싸움밖에 안 나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러다 끝나버리겠죠. 나아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